월간 창경, 월간 윤종신 내 맘대로 따라하기. 40대 초반쯤이었나 우리 부부는 클래식 기타를 같이 배우기 시작했다. 나는 대학 때는 통기타에만 관심이 있었다. 노래 부르면서 반주를 하기 위해 배운 거였고, 남편은 자기 학교 고전음악반이라는 서클에서 클래식 기타를 배우며 즐기고 있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다. 교회에서 아가씨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다. 그것이 우리를 이어줄 운명의 끈이 되고 평생 함께 즐길 놀이가 될 줄 그때는 서로 몰랐다. 사느라 바빠 기타는 잊고 살다가 남편이 먼저 클래식 기타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카바티나라는 인터넷 창에 들어가면 자기네들 얘기가 떠 있다는 거였다. 그때만 해도 컴퓨터나 인터넷에 대해 거의 문외한일 때라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다. 그러다 남편이 열어주는 공간에 들어가 봤더니 같이 배우는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얘기들이 떠 있었고, 카바티나라는 낯선 어감이 주는 묘한 매력에도 이끌려서 나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게다가 그 멤버들 중에 무슨 교수, 누구 선생님이라는 여성 멤버들에 대한 얘기도 종종 해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기도 했다. 가봤더니 멤버들이 남편과 같은 건축사 한 분의 대학 교수님의 학교 선생님의 다 점잖고 교양 있어 보이는 분들이었다. 통기타를 같이 배우던 사람들하고 분위기가 달라 더 끌렸던 것 같다. 그렇게 우리는 대학 때 즐겼던 기타를 4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잡기 시작했다. 그곳은 분당 어디에 있는 문화센터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엔가 갔고 대신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해가야 했다. 우리는 분기별로 향상 발표회도 하고 발표회가 끝나면 기타 하나씩 둘러매고 가까운 공원에 가서 기타 연주를 하기도 했다. 어느 때는 분위기 좋은 찻집에서 뒤풀이를 하기도 했다. 나는 함께하는 기타 연주도 좋았지만 그런 모임들도 참 좋았다. 지금도 그때 그 멤버들의 이름과 얼굴이 그대로 생각난다. 그러다 어떻게 그 모임이 흐지부지 깨졌는가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다시 10여 년이 흘렀고 그 세월 동안 기타를 본격적으로 치거나 배우지는 않고 아주 안 치지도 않고 살았다. 그러다 어느 날 다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역시 집 주변 문화센터였다. 항상 우리는 세트로 붙어 다녔다. 남편은 무슨 일이든 시작하면 성실하고 꾸준히 붙잡고 하는 사람이고, 바지런 하셨던 엄마보다 평생 설렁설렁 한량처럼 사셨던 아버지 기질을 많이 닮은 나는 연습을 늘 설렁설렁 해서 갔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 필이 꽂히면 애들 빵 먹여놓고 몇 시간씩 붙잡고 파고들어 할 때도 있긴 했다. 내게 제일 불가항력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1년 12달 하루도 안 빠지고 어떤 일을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분량만큼 반드시 해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는 학교 다닐 때도 우등상보다는 3년 개근, 6년 개근 같은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훨씬 대단해 보였다. 나는 규칙적이고 정확하고 꾸준하고 같은 기질의 유전자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모자라게 태어난 사람 같다. 다행인 건 어느 순간 몰입하면 놀라운 집중력으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점이다. 그런 몰입의 순간이 규칙적이고 꾸준하기만 하다면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얼마나 더 괜찮은 일들을 많이 해낼 수 있었을까라고 하나마나한 생각을 해보게는 된다. 그래서 그런 꾸준함과 성실함을 큰 저력으로 가진 남편이랑 인생의 짝이 되어 살면서 참 잘도 맞춰서 짝을 정해주셨구나 라고 감탄하게 될 때가 많다. 그래서도 시작하긴 했다. 뭔가 동기부여가 될 만한 게 있어야 연습을 하게 되는 나 자신을 너무 잘 알기에 그런 장치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즈음에 나는 한창 카스토리라는 공간에다 여행 다녀온 흔적을 남기거나
나들이 가서 찍어온 사진들을 늘어놓고 무어라 주절주절 사설을 붙여 올려놓는 노름에 빠져 있었다. 어쩌다 주어지는 선물같이 아름다운 삶의 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너무 아쉬웠고, 그런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과 짧은 글들로라도 그런 일탈의 순간들을 내 삶의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었다. 지금 이렇게 삶을 돌아보는 글쓰기를 하면서 그때 그렇게 남긴 그 기록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그런 결정을 하고 남들 눈에 좀 유난스러워 보였을 수도 있었을 일들을 소신을 가지고 계속했던 나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실제로 내가 살아온 삶의 테두리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하는 그런 짓들을 다소 유난스럽게도 보고 이질감의 느낌으로 바라보는 듯한 시선을 느끼기도 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느낌을 이해도 했다. 내 주변에 점잖고 평범한 사람들은 내가 하는 그런 짓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열의 아홉이 잘 안 하는 짓을 하면 당연히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어느 때는 내 필요에 의해 내가 즐거워서 하는 짓을 하면서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었다. 그렇지만 어찌어찌 시작한 일이니 계속해 가기로 했다. 내 삶의 구호 중 하나는 못 먹어도 고다. 첫 번째 목적은 내가 꾸준히 기타를 잡고 있도록 하는 거였다. 언젠가 수첩에다 끄적여 놓은 메모에 허리가 굽은 날에도 기타를 끌어안고 있고 싶다라고 쓰여 있듯이 나는 그럴 수만 있다면 80, 90이 될수록 더 기타를 끌어안고 살고 싶은 사람이다. 그 점에서는 남편하고 마음이 똑같다. 참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매달 기타 연주곡 하나씩을 연습해서 연주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카스토리 공간에 올려놓기도 하고 그 공간의 타이틀을 무엇로 할까 고민했다. 우선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 기타를 같이 즐기는 남편도 동참하는 걸로 하고 참 고지식하게도 둘의 이름 첫 글자를 따서 월간 창경으로 하기로 했다. 하기로 정했다. 창경이란 말은 어쩐지 듣기에 경사스럽고 기쁨이 가득한 느낌이고 옛날 임금님들이 거처하던 궁궐로서의 느낌도 있어 마음에 들었다. 거기다 창자는 한자로 뭔가를 새로 시작하고 창조해낸다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여서 좋았고 경자 역시 기쁘고 경사스러운 뜻으로 쓰이는 글자여서 내가 한 장명에 나 혼자서는 만족스럽기만 했다. 의미는 그렇게 두루 좋은 뜻으로만 골라 담기로 하고 쓸 때는 창과 경 사이에 카스토리 공간에서는 꺼내 쓸 수 있는 기타 모양 이모티콘을 하나 끼워 넣었다. 그리고 딸린 타이틀 하나를 부제처럼 더 쓰기로 했다. 이름하여 월간 윤종신 내 맘대로 따라하기다. 윤종신이라는 가수를 잘은 모른다. 그 가수의 노래를 자주 불러본 적도 없고 몹시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언젠가 판듀라는 프로그램에서 직접 만든 노래를 듀엣으로 누군가와 부르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참 와닿아서 나중에 다시 찾아 듣기도 하고 어디에다 올려놓기도 한 기억이 난다. 사랑해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단한 나를 택한 그대,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이라는 가사가 들어있는 오르막길이라는 노래였다. 이런 가사를 볼 때면 나도 노랫말을 쓰고 싶다는 유혹을 느낀다. 작사가의 꿈도 내 꿈 중 하나다. 그 노래 얘기는 나중 얘기고 그때 당시에는 윤종신이라는 가수가 매달 반드시 새로운 곡을 하나씩 만들어 월간 윤종신이라는 타이틀을 달아 발표한다는 점이 마음에 끌렸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알기로 그 가수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아주 바빠 보였는데 그런 삶 속에서도 자신의 본분인 가수로서의 본질을 놓지 않고 계속 그 길에서의 치열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인정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래서 나도 그런 정신을 본받자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나도 매달 한 곡씩 새로운 곡들을 연습해 발표하면 그런대로 비슷하게 따라하는 게 되지 싶었다. 실제로 처음에는 새로 배우기 시작한 클래식 기타 소품집에 있는 짧은 곡들을 한 달 동안 연습해 매달 올렸다. 그때는 직장을 다닐 때였고 그래서 오히려 더 연습을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기타를 아예 내가 근무하던 학원에다 갖다 놓고 퇴근 후에 빈 학원에서 매일 연습을 했기 때문이다. 맘씨 좋은 원장님의 배려로 퇴근 후 시간에 학원이라는 공간을 내 맘대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매일 규칙적으로 연습할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그립다. 확실히 그런 장치를 해놓으니 연습을 안 할 수가 없었다. 무척 더운 여름날 양심적으로 에어컨은 안 켜고 벽에 붙은 선풍기 하나 밑에 붙어 앉아 연습을 하다 보면 찌는 듯이 덥고 답답해서 당장 가까운 탄천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그런 마음을 참아내고 정해진 시간만큼 연습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건 누군가 한 사람은 내가 스스로 한 약속을 어떻게 지켜내나 지켜볼 것 같아서였다. 나 스스로와의 약속도 중요했지만 현실적으로 더 신경이 쓰이는 건 당연히 타인의 시선이었다. 별것도 아닌 놀이였지만 그건 내가 내 인생의 한 부분을 대하는 태도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 하나를 대하고 지속해 나가는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내가 내 인생 전체를 대하는 마음가짐이고 자세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다. 아마도 내 생각은 맞을 것이다. 그 작은 하나에 내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나 스스로는 느꼈다. 남들은 나처럼 예민하게 보지 않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남의 일이요. 별것 아닌 구경거리로 대할 수 있지만 나는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건전하고 건설적인 올가미에 스스로 빠져 때로는 스트레스도 느끼고 즐거움도 맛보고 나의 나됨이 드러나는 걸 혼자서만 조용히 관망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기타곡만 올리다가 나중에는 기타로 반주하며 노래를 연습해 올리기도 하고 어느 달은 시를 써서 올리기도 했다. 미국 여행을 다녀와서는 여행기를 써서 올렸고 연말에는 고요한 먼 거룩한 밤을 기타로 남편이랑 듀엣으로 연주해 올리기도 했다. 지금은 격월간으로 바뀌었고 두 회째 남편이 드럼 연주랑 기타 연주를 하게 해서 올렸다. 다행히 남편도 늘 어제보다 나은 오늘 어떤 걸로든 나아져 가고 발전해 가는 데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 함께 즐기고 있고 우리는 그런 면에서도 죽이 잘 맞는 부부여서 참 감사하다. 처음에는 기타 연습이 목적이었으나 이제는 우리 부부가 어떤 걸로든 새로운 에너지와 열정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는 과정과 그 결과물을 기록하고 남기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런 줄 알고 나는 굳이 딸린 타이틀에 내 맘대로 따라하기라는 표현을 넣었다. 나는 어떤 일의 처음과 과정과 끝을 처음 그대로 정확하게 빈틈없이 반드시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일이 세상에서 제일로 어려운 사람이다. 꼭 그렇게 사는 것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나는 그냥 나대로, 나다움으로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살면 된다.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특질을 가진 고유하고 존귀한 존재다. 그런 나여서 나다움의 극치, 월간 창경, 월간 윤종신 내 맘대로 따라하기를 만들어냈고 내 식으로 즐기고 있다. 이 또한 내 오랜 꿈에서 나온 놀이다. 꿈은 내 오랜 친구고 내 삶의 목격자이고 끝까지 손잡고 갈 고마운 동행이다.